2025년 12월 7일 오늘 일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뭔가 하면 2025년 을사년 연말 청사 K축추가 선정한 사자성어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연말 사자성어로 뭘 선정했는가 하면 겸해비공 겸해비공 출전은 이제 묵자인데요. 묵자는 이제 BC 5세기 그 철학자죠. 묵가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겸해라는 말은 차별 없는 사랑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차별과 이 갈라치기 없는 사랑, 그러니까는 모두를 사랑하는 거죠. 그야말로 어느 정도냐면은 아군만이 아니라 적군까지도 사랑한다. 사실 그 적십자 정신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적십자 정신이라는 것이 아군과 적군을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부상병을 싫어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겸해, 그다음 비공은 글자 그대로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평화죠. 반전 평화. 그래서 사실 BC 5세기의 묵자가 겸해설 또는 비전 비공을 주장했는데 그때는 이제 춘추 전국시대인데 좀 먹히지 않은 면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유가나 도가가 그 당시에 주류 사상이었기 때문에 묵가 사상은 좀 뒤로 미는 그런 점이 있었죠. 근데 금년에 이제 특히 이재명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제 환경이 어떤 것이냐면 이 이제 묵가 사상이 그야말로 겸해 비공이 힘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예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좀 실감을 잘 안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코앞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결국 끝날 거예요. 뭐 오늘 미션이 되는 성립한 건 아니지만 이제는 뭐 더 싸운다 한들 뭐 서로 화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쳤거든요. 이제는 뭐 양 진영이 무슨 뭐 지원하는 것도 그냥 끝났고 그러면 그냥 끝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러우 전쟁 이후를 보라 이거예요. 세상이 변한다니까요. 러우 전쟁 이후에는 러우 전쟁이 종전된 다음에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편의상 바이든 체제라고 말할게요. 바이든을 중심으로 했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민주 진영, 서방 진영이 이렇게 한 묶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를 갖다가 말하자면 악마 국가 악마화 해가지고 그 푸틴, 그러니까 바이든이 또 유명한 말 있잖아요. 푸틴의 눈을 보면은 악마가 떠오른다 했다는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치기가 이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다국체적으로 변해버려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장동중이가 말한 것이 일리가 있었네 이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건 뭐 제가 뭐 똑똑해서 아니라 금방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러우 전쟁이 오늘 끝난 다음에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다시 3, 4년 전으로 돌아간다고요?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렇게 돌아갈 게 안 돼 있어요. 지금 당장 이제 어저께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했죠. 2027년부터 라토에서 재래 전쟁에는 손을 뗀다. 핵전쟁만 빼놓고. 그 말은 말이 좋아서 그 정도로 말한 거지. 트럼프 속내는, 즉 미국의 속내는 뭐냐면은 나토에서 떠나고 싶다고 말해요. 핵전쟁만 빼고란 말이 뭡니까? 뭐 지금 핵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핵이란 거 지금 뭐 전쟁 핵을 쓸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핵을 쓴다는 건 자살한 거 얘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없는 핵전쟁 빼놓고 나머지 전쟁 안 한다는 말은 모든 전쟁 안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토 너희들 그 유럽 너희들 나라를 알아서 해라. 그리고 또 사실 핵전쟁을 뺀다는 말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뭐냐면은 그 나토에서도 영국이나 프랑스는 핵보유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핵전쟁 빼고 넣을 것도 없어요. 또 뭐 그냥 미국은 나토 선택했다 그 말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 나토 선택했다는 말은 아까 말했지만 러우 전쟁 이후에는 이제 시전 이후에는 그 5년 전 3년 전으로 안 돌아간다니까요. 윤석열이가 무슨 지금 마누라 데리고 그 우크라이나 마누라하고 만나가지고 젤렌스키 부부 만나가지고 어쩌고 한 거 심지어는 병력까지 보내려겠다가 이제 그 불법 개헌 때문에 이제 나라 떨어진 바람에 그건 이제 공수표로 끝났는데, 우리 사실 몇 가지 무기만 우크라이나 지원하기도 했지 않았어요? 또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싹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은 우선 제일 이제 유럽 각들이 미국이 손을 뗐기 때문에 이제 각자 도성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각자 무장하잖아요. 그걸 이제 가장 드러낸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이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운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BC 5세기의 묵자는 운이 나빴죠. 왜냐하면 자기의 그 좋은 사상, 견해 비공을 펼쳐보지를 못했으니까. 그 당시 너무나 주도 세력인 도가나 유가에 밀렸으니까. 그렇지만 이재명은 묘하게 이 평화주의자 이재명이 이게 먹히는 것이 뭐냐면은, 처음에 그 6월 달에 당선되자 바로 취임했잖아요. 그러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그 G7에 초청돼가지고 갔는데, 그 G7에서 중요한 미국 트럼프는 이재명하고 마주치기 싫어가지고서 하루 전날 빠져나가갖고 그 이란 그 핵시설에다 폭격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G7은 사실은 G7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초청국인데 그 G7 각 그 수장들이 전부 이재명을 만나서 반가워하고, 또 이재명 역시도 이제 신고식을 멋지게 치렀죠. 뭐 취임식은 국내에서 시간이 없고 뭐 준비가 안 돼가지고서. 왜냐면 우리는
선거 바로 다음날 집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해외 대비를 멋지게 했죠. 그리고 이제 바로 또 그 일주일 뒤인가 나토인데 거기는 이제 초대됐어도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그 자리가 뭔 자리냐면은, 윤석열은 뭐 초대하니까 좋다고 지금 부부동반에 방문했기 때문에 나토가 초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수사라 이거예요. 수상무 하는 거죠. 그 나토가 자기들 회의 열 때마다 부르는 수상부가 있어요. 한국, 호주, 뭐 인도 뭐 이런 식으로. 그 뭐냐면 이제 수상부죠. 뉴질랜드라든가 아주 수상자 사라 이거죠. 그 이재명이 안 가니까 우리 뭐 보수계에서는 윤석열도 다 갔는데 아니 뭐 그거 가서 그래도 술 한잔 사주고 와야지 뭐 그러냐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그 이재명만 안 간 것이 아니라 호주도 다 가버렸어요 그냥. 그 나토 초청에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또 이제 9월달에 그 유엔 안보리 그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안보리 그 국가들은 많아요. 한 수십 개 되는데 유엔 회원국 그 200개 가져야 되는 거고. 근데 안보리 의장국 이제 수십 개 되는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한 번도 수분이 안 돌아왔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기도 너무나 행운에 가까운 우연인데 이재명이 이번에 한국 순서여가지고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당선된 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 유엔 안보리 의장국 이제 말하자면 의장국이 돼가지고 그 안보리 회의를 진행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유명한 이제 이재명이 항상 첫 번째 이야기 우리는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평화주의다 이 말이죠. 비공, 비전, 공격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견해, 차별하지 않고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아국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적국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먹혔어요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다 놀랐죠. 감동했죠. 왜냐하면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통일이라고 말하지만 평화통일을 뉘앙스에 항상 감춰놓은 것이 흡수통일이었거든요. 근데 흡수통일이라는 말은 일방의 통일이기 때문에 그건 전쟁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을 배제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이 이야기한 거예요. 비공. 그리고 이제 가장 대미를 장시한 거는 12월 말에서 11월 1일까지 있었던 에이펙이죠. 경제 에이펙. 이 경제 에이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합국가들이니까 세계 전체 회의가 아니고 일종의 지역구예요. 지역구. 그 에이펙 지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에이펙이 왜 중요하냐면 판이 커져버렸어요. 왜 커져버리냐면 지금 그 트럼프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 그 다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또 이제 반 트럼프주의, 그리고 이제 일본도 거기에 껴있고, 이 세계 열강이 부딪히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에이펙이. 그러니까 우리 에이펙 처음 한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에이펙을 그 부산에서 옛날에 했었어요. 기능산 때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이펙도 에이펙 아니지만 아주 판이 커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과는 그 한미 간섭성 협상도 타결된 결과는 여러분들 보는 대로고, 그것도 사실은 이재명의 그 견해와 비공, 그러니까는 전쟁하지 않는다, 공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이 각국에게 그 진정성이 비춰져가지고, 왜냐하면 사실은 차가나 트럼프에게 한 방씩 먹었거든요. 얻어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트럼프에 대해 얻어맞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주위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양새.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또 트럼프하고 각을 세우다 보니까 자기의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나 또는 한국과의 한중관계 우호관계를 위해서나 이재명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관계. 또 그런 마음이 알고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그 다카이치 사나이인가요? 그 여자 총리. 그이도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는 그 미일 관계나 한미 관계나 뭐 특별히 그 동상이몽이죠. 같은 이웃으로서 아픔을 안타까요?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가까울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거꾸로 또 다카이치하고 시진핑하고는 오히려 앙숙관계를 확인하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반대로 또 이제 중간에 한국이 중재가 필요한 이런 식이 되어버렸거든요. 중재가 필요한 이런 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남아공에서 있었던 얼마 전에 G20,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1년에 앞에서 쭉 G7,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 그 다음에 에이펙, 경제 에이펙, 남아공 G20가 쭉 오는 1년의 과정에서 이게 좀 반년 안에 다 이루어진 일인데 계속 주연이 누구냐면 이재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아공 G20 가기 전에 이제 뭐 어딥니까 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인가요? 무슨 뭐 황제가 방문하는 것을 환영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환영, 뭐 그런 환영을 트럼프만 받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받고서 그리고 또 이집트로 갔는데 이집트에서도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아프리카의 말하자면 영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고, 그걸 거쳐가지고서 이제 남아공까지 갔는데 남아공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트럼프를 중심으로 하는 진영 또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들이 서로 맞닥뜨리다 보니까 거꾸로 그네들이 이제 안 와버렸어요. 경제에서는 와서 뭐 그냥 껄끄럽지만 부딪혔는데
남아공에서는 아예 이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냥 이재명은 누가 뭐 굳이 축에 세우지 않아도 중심적인 그런 이제 그 국가 원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아공에서 잘 끝내고 왔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말했듯이, 러우 전쟁 뒤에, 포스트 러우 전쟁, 러우 전쟁이 종전되고 나면, 이거 아마 뭐, 길어야 이제, 내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빠르면 올 내년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 내년 넘어가지 않을 텐데, 세상이 완전히 변합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상상한 것, 무슨 뭐, 한일, 북중럽, 이런 뭐, 블록 싸움, 무슨 뭐, 냉전, 무슨 뭐,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블록, 이런 이제, 썩어 캐캐 묵은 이야기, 뭐, 윤회견, 뭐, 중국의 뭐, 부정선거, 이런 아주 이제 막, 이제 썼다 쓰다 말은 해가지고 막 그냥, 고른데 푸필라는 그런 이야기 이제 그만해요. 이제 왜냐면 그런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세계가 바뀌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친미면 반중이고, 친중이면 반중이고, 이런 이야기 이제 다 놓게 전부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려요. 더구나 이제 푸틴은 러우전이 끝나고 나면 뭐, 그냥 앞다퉈서 한국에게 손을 벌려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또 우리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이유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옛날 이 러우전이 끝나면 러우전이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안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안 와요. 바이든이 죽었다 살아, 뭡니까? 바이든이 다시 젊어져도 살아도 안 나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랬던 그런 그림 다 필요 없어요. 무슨 뭐 블록 안보라든가 안보와 무슨 경제 동맹이라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극체제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재명이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견해 비공. 견해 비공은 내가 물론 금년에 사자성어로 지은 건 아니고 묵가 있는 말을 내가 맞춰서 조언한 말이지만 사실은 이재명이 하고 노리고 있는 그거거든요. 이제 세계가 이게 완전히 이제 다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마다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평화를 항상 기반으로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그리고 이제 AI라고 하는 이런 것은요 뭐 차별이고 평화가 이게 가능하지 않는 게 뭐냐면 똑같이 써버리니까 이제 거기서는 물론 이제 이용 격차는 있죠. 후진국이 겪는 격차인데 그건 이제 메워주면 되는 거니까 돈으로 보태주면 어렵지만은 AI망으로 더 메워주면서는 뭐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냐면은 앞으로 전쟁은 이번에 러우 전쟁을 봤지만은 사람들 간에 대가리 싸움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머리수 싸움이 아니냐 이야기예요. 병력 수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부 드론 전쟁이에요.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 가장 살상 효과를 살상 효과니까 좀 어폐가 있는데 전쟁 효과를 낸 것이 70%가 드론이에요. 소위 말해서 보병 병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생각이 정리될 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알 텐데 모르면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은 무슨 우리 내부에서 진보가 어떠니 보수가 어떠니 극자가 어떠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말라고요. 윤회견이 어떻고 무슨 지금도 안 돼가지고 무슨 사법 독립 이런 말같이 하는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왜냐하면 세상이 변한다니까요. 러우 전쟁이 오늘 끝나면 내일부터 변한다니까요. 5년 전, 3년 전, 2년 전 그 세상이 아니에요. 다른 세상이 온다니까요. 사람들 자꾸 당연히 보면 그래서 그런데 당하기 전에 코앞길밖에 못 봐요. 지금같이도 무슨 내가 한교환이다 외가면서 무슨 너 중국에 와서 무슨 부정선거했다는 이런 이야기 막 그런 것이 말이 통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런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통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가 끝날 텐데 저는 이렇게 제가 이런 똑같은 강의하는 이야기는 신문에 나오거나 또는 다른 유튜브나 또는 다른 무슨 미디어 매체에서 하는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 제가 반복하고 같으면 저는 안 해요. 대한공화 디지털 실록을 저는 쓰는 이유가 같은 것을 보다도 다른 하나가 난달리 보자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난달리 봤던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근무기 운동 많이 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무기 운동하면 다 생각나는 기억이 있어요. 전 국민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IMF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 제가 본 것은 뭔지 아니까 근무기 운동 때도 끼지 않고 따로 빠져서 사이에 취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대를 이어서 몰려왔다는 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제대로 못 보면은 항상 제가 이야기하나 또 누가 이야기하나 맨날 저 사람 진보야? 저 사람 보수야? 이런 제가 어디서 그런 표현을 세대갈 수준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뭐냐면은 근무기 때도 모든 사람이 다 동참했던 것이 아니고 딴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들 중에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 노무현 때 부동산값 폭등할 때 계속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을 사고팔고 해가지고 호가를 높여가지고서 계속 엿먹였던 그리고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그 환율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애국 투자를 하려면 동학개미가 돼야 되죠. 그래서 동학개미에 반대된 이야기로 서학개미라고 하는데 서학개미 됐겠죠.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서학개미가 서학졸부죠. 왜냐하면 동학은 개미들이 많은데요. 서학은 개미들은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왜냐하면은 부자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도 무슨 어게인은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개미는 저수자고 서학 졸부들이 있는데 그 뭐냐면 그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주가 코스피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딱 올라갈 때 보면 어떤 때 올라가냐면은
막 저기 이제 이 외국인들이 막 사요. 그럼 코스피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올려놓은 거죠, 사실은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딱 팔아요. 그럼 뭐 코스피가 뭐 내려가요. 내려가면은 계속 우리 동학개미들이 이제 그걸 또 사 모아요. 그래가지고서 내려가는 걸 받쳐줘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선 생활할 때는 항상 돈 버는 운이 있거나 재주가 있는 사람은 올라가면서 계속 이제 올라가서 내려가기 전에 착착 팔면서 재미를 본다. 그럼 이제 동학개미처럼 이런 사람들은 맨날 뒷붙이니까 말하자면은 크게 얻지도 못 차익도 못 실현하고 그 다음에 계속 말하자면 무릎에서 사야 되는 뭐 발바닥에 사야 되는데 무릎에서 사고 심지어는 뭐 상투에서 사고 이런다. 근데 그것은 안타깝긴 하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전체 코스피를 차지하고 있는 이 쉐어가 비율이 동학개미가 많이 차이는 것은 비교적 튼튼한 겁니다. 변동성이 좀 완화해 주는 것이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외국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유물점 들어왔다 썰물점 빠져나가면 큰 충격을 주니까. 그래서 참 물갈이 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동학개미는 어떻게 보면 애국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학개미는 그 외국 투자냐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애국 투자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서학개미가 외국 주식을 살 때 이제 무슨 일이 뭐냐면 환율이 자꾸 이제 올라가거든요. 원화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주식을 사면은 그나마 좀 더 좋은 방법이에요. 개인 이익으로 말하면. 그러나 국내 우리 외국으로 말하면은 계속 환율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더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외국 주식을 사려면 우리 원화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달러를 모았다가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달러는 기해지고 원화는 이제 헐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학개미가 될 것이냐 동학개미가 될 것이냐는 여러분이 각자 판단하시되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상목이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계속 올라가지고 우리 원화가 상당히 위험했는데 그때 최상목이가 환투기를 했어요. 재미를 봤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지 아십니까? 최상목 같은 사람은 금모기 할 때 금모기에 빠진 사람의 그런 유전자라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현재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는 처지로 보나 그 다음에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 어떤 그 국가 원수 아닙니까? 원수로 보나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 재미봤다는 것은 뭐 내 돈 가지고 내가 돈 버는데 그런 이야기는 최상목이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시정 잡대나 또는 필부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이야기는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달러 스와프 그거를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던데 이거 굉장한 아이디어예요. 근데 굉장한 아이디어인데 우리나라 그 유명한 경제 모피아들 또는 그 경제 관료들 또는 경제학자들 몰랐을까요? 옛날에 몰랐던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왜? 이 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것이 개인에게 이익이냐 손해냐는 아까 최상목 경우를 예를 들었지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이디어라고 내놓을 일도 없었고 또 법도 사실은 또 몇 가지 고쳐야 되니까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강남의 고액부동산 그 증여 탈세가 많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막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단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강남 졸부들이 여기서 강남이라면 강남만 많은 게 아니라 강서초 강남 상군이 마용성까지 포함인데 그들이 그 부동산을 증여해서 또는 호가를 올려서 팔고 사고 해서 항상 부동산이 뭡니까 가격이 문제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정권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날아갔던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장 경제나 그런 것 때문에 아니라 그리고 규제가 시원찮아서가 아니라 또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모든 거래를 들여다봐야 돼요. 예. 아무리 자본이 저이고 나발이고 그렇지만 불법이고 탈세가 안 되거든요. 증여세는 물고 와야 돼요. 또 가격은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들다 보니까 가만히잖아요. 이것이 분명히 그런 이제 졸부들의 그 말하자면 현금 장사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다 말고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거 다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기상치 않은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미 다 알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아이디어가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니까요. 국민연금하고 한국은행이 달러 스와프를 하면요. 어지간한 뭐 국가하고 우리가 스와프 목보다 효과가 더 있어요. 덩어리도 커요. 국민연금 덩어리도 크고 한국은행 덩어리는 더 많을 것도 없고. 그럼 우리는 이번에 그 뭐 미국이 한미 관세 협정할 때 우리가 통화 스와프 좀 해줄래 일본처럼 했을 때 우리는 미국에서 이빨도 안 먹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스와프고 지금 이제 한중간에는 뭐 그 우리가 이 스와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은행과 국민은행도 이것이 국가는 아니지만은 덩어리로 말하면 국가 덩어리인데 이게 스와프라면요 우리는 그만큼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그 소위 말해서 서학 투자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 그 지금 같은 비싼 달러를
일부러 사라져느니 한국은행과 스와프를 맺어가지고 하면 좋죠. 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아이디어들도 다 됐다. 결국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가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제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하면 지금 그 엊그저께 추경호인가요? 추경호가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났는데 그걸 자꾸 지금 진영 논리로 또는 사법부 독립이니 뭐 이딴 소리로 얘기를 변명하고 그러는데요. 그건 보도에 안 나오더라고요. 특검이 추경호 그 증거를 잡은 것 중에 사실 그런 증거 아니라도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텔레비로 그 추경호가 그날 밤에 한 짓거를 아니까 시간대별로 그 사실 속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삼척동자가 봐도 그것이 그 내란 방조지 뭡니까? 그게 분명히 그 저기 국힘당들 의결 방해한 거 아니에요? 참여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참석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 가지고서 특검이 증거를 낸 게 아니라 추경호가 그 태블릿 PC로 검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1955년 대법원 판례 하나를 검색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판례냐면 1952년 6.25조 한참 진행 중이죠. 우리 정부가 부산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승만이가 1952년에 이제 2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도저히 그때 이제 선거를 해서 뽑았냐 국회에서 뽑았거든요. 국회에서 자기가 초대 때는 당선이 됐지만은 도저히 2대 때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국회 구성을 보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국회에서 뽑지 말고 국민투표를 하자. 그런 개헌안을 1952년 초에 냈더니 국회에서 당연히 이제 부결했어요. 그것도 아주 압도적으로 부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그 기존 헌법대로 선거해야 되잖아요. 이승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부산을 포함한 영남, 그다음에 호남, 제주까지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요. 그거라고 증거로 간첩이 국회 안에 간첩이 있다. 그때 이제 증거 뭐였냐면 간첩 주머니에서 나온 달러였어요. 지금은 이제 달러가 실제로 길거리 노숙자도 있고 다 있는 거지만은 그때만 해도 달러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더라도 국회의원 주머니에 달러가 있는 것은 그것이 뭐 간첩 증거까지 되기는 어려운데 그 이제 북한이 준 공작금이다 이거죠. 달러가. 그러니까 아무나 갖는 달러가 내가 갖고 있냐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그 비상계엄 하에서 다시 그 개헌안 그걸 이제 강제로 통과시키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통곡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 통곡버스를 이제 강제로 견인하고 그다음에 국회 안에다가 경찰 병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정부 이제 그때 이제 개헌이니까 총칼 다 했다 무장한 채로. 그리고 이제 제일 웃기는 거는 개헌안을 그 통과시키는 투표는 당연히 무기명 비밀 투표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립 투표하는 걸로 이렇게 일어서서 투표하는 걸로 그렇게 바꿔요. 의사 진행을. 그러니 그거 어떻게 반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통과돼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국민 투표로 이제 이승만이가 2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때서야 근데 그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그때 윤석열처럼 아까 저 국회 통과시킨 것이 부산 정치파동이라는데 그 정치파동 전에 이미 국회가 그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했어요. 그래갖고 비상계엄 해제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승만이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뭉갰어요. 이번에 윤석열이도 한 6시간인가 뭉갰잖아요. 근데 이승만이는 몇 달인가 뭉갰죠. 뭉갰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계엄을 이제 풀어준 거죠. 해제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한 개인이 이제 비상계엄 때는 일반인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일반인도 재판하면은 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해요. 비상계엄 때는. 그래서 어떤 개인이 자기가 이미 국회는 계엄 해엄 의결을 했는데 이승만이 그걸 계엄 해제 공포를 아는 그 와중에 몇 달 사이죠. 몇 달 사이에 자기가 군사재판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그래가지고 그 여설을 받은 이혼소송식으로 이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 1955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몇 년 지났죠. 어떻게 이제 그 판례를 냈냐면은 아무리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했더라도 대통령이 해제를 공포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계엄인 것으로 본다. 함으로 군사법원 재판은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판례를 했어요. 그 판례를 추경호가 검색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호는 당사에서 의사당, 국회의사당이 다시 당사로 왔다 갔다 몇 번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선자 갈등했구나. 이것이 계엄이 성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울질했구나. 이건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까지도 가지고도 충분히 구속영장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기각시켰는데, 이것을 추경호를 기각시킨 법원에서 뭐라 했냐면, 이 1955년 그 판례를 추경호가 검증을 했지만 자세히 읽어볼 시간도 없고 읽어보지 않았다 한 그 한마디로 그냥 이것은 특검이 제시했지만 증거로 제시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제 여러분이 한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 그래요. 다툼의 여지가 없단 말은 그냥 당사에서 의사당으로 왔다 갔다 한 거 이것만 생각하고 그것이 뭐 추경호 뱃속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알겠냐.
뻔하긴 한데 이렇게 덜어는 이제 그 기각한 것이 이유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955년 그 판례를 봤다는 건 뭔 말이냐? 추경호는 2차 계엄, 심지어는 계엄을 국회에서 해엄을 결의하더라도 윤석열이가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으면 이승만처럼 몇 달까지라도 선포하지 않으면 계엄 상태는 유지되는 것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판례를 참고한 것이에요. 윤석열 역시도 6시간 뭉갰었죠. 그랬다가 아침에 가고 선포했잖아요. 해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무슨 사법부 독립이네 뭐네 해가며 지금 그 민주당이 무슨 뭐 내라 머리를 하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야기.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저는 제가 민주당 입장을 존중해서도 아니고요. 최초에 말했듯이 금년의 사자성어가 견해, 비공.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말하지만 노후 전쟁은 빠르면 금년 늦어도 내년은 종전이 될 텐데 노후 전쟁 이후 포스트 노후 전쟁 때 세상은 변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이제 추경호 출자도 비교하기도 싫고 뭐 그런 것도 하기도 싫고 이제 사법부 독립이 뭐 이런 그렇게 큰 이야기죠. 전부 다 크게 문 이야기예요. 노후 전쟁 포스트 노후 전쟁은 노후 전쟁 이전 2년 전 3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 거기서 다행하게도 한국은 특히 이재명은 기원전 5세기의 물가가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절규했지만은 이루가지 못한 그야말로 개매와 비공을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돼서 이것이 제가 그렇게 일곱시 말했던 팍스 코리아나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